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상원입니다. 그 교과목 공지되어 있는 거 봤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그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온라인 강의되어 있는 거 녹화되어 있는 거를 올릴 거고요. 가끔 이렇게 수업을 줌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를 또 중간중간에 볼 예정입니다. 그거 관련된 내용을 이번 시간에는 소개를 하고, 뭐 오늘은 뭐 진도 나가는 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좀 잔소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민상원이고요. 저하고 저를 보고 싶다 하면 찬빛관 801호나 808호로 오시면 되고요. 그 이메일 주소는 kw.ac.kr입니다. 그래서 뭐 제 오피스 아워가 있긴 한데 이 시간이 제일 좋고요. 회로 이론 수업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저하고 약속을 정하셔서 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장소는 꼭 여기 아니어도 뭐 다 됩니다. 봄에는 뭐 밖에서도 만나도 좋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과는 지금 여러 학과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소속은 전자통신공학과입니다. 제가 2학년 실험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회로 이론에 대한 거는 뭐 대충 꽤 오랫동안 수업을 했었고요. 회로 이론이라고 하는 교과목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그 뭐랄까요, 그 가장 기본 쪽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목. 우리 보통 그 전기 전자 분야에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여러분들 그 교재를 소개를 했는데 교재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닐슨 책입니다. 요 책이에요, 요 책. 이게 11판입니다. 11판.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는 이게 10판입니다. 이게 10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9판입니다. 그 외에도 뭐 8판, 7판 쭉 다 있는데 저는 수업은 일단 11판 기준으로 녹화를 했고요. 이 11판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0판하고 9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전혀 무관하고요. 심지어는 이 책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만큼 회로 이론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오래된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그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교재가 다른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풀어드린 것들이 거의 그 웬만한 옛날 책서부터 쭉 나와 있었던 이그젠플들이기 때문에 거기 중간중간 바뀐 거 이그젠플 한두 개 없거나 혹은 설명에 앞부분에 설명이 좀 빠졌거나 뭐 그런 것들은 좀 있어요. 근데 그거가 크게 대세가 있진 않아요. 그 얘기는 그 뭐냐면 이 회로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인 초화에 대한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은요 바뀌질 않았어요. 거기에 몇 개 첨가가 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치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제가 만약에 다른 교재를 사용해도 좋다. 그건 관계없습니다. 다른 교재 두고 나서 공부를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대한 것을 잠깐만요. 여러분들 전체를 내가 음소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돼 있는 폰에 음소거가 안 돼 있으면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소리가 섞여서 들어오니까. 그리고 질문 있으면 챗 하셔도 좋고요. 마이크 켜가지고 질문하셔도 좋고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다른 교재를 쓴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회로 이론에 대한 그 목차가 있어요. 배워야 되는 순서가. 근데 그 목차 순서에 대한 거를 그냥 지켜가면서 웬만한 것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 일부 좀
순서가 바뀌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건 있어도 그런 거는 뭐 따로 또 보충을 하시면 되니까 뭐 그렇게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책은 샴 시리즈가 있습니다. 샴 시리즈. 이게 매크로 출판사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인제 사실 회로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론이 간단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푸는 과정이랑 같이 있어서 어떻게 푸는지 나오고 그다음에 문제답 형태로 요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공부할 때 이것저것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언더스탠딩 하거나 제가 설명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거나 어떤 것을 배운 거에 대한 것을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be able to예요.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회로 이론은 주로 인제 뭐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샴 시리즈를 제가 권하고요. 샴 시리즈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광운대학교 다녔는데 제가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도 있었던 샴 시리즈예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샴 시리즈가 지금까지 있는 거고 제가 배웠었던 회로 이론 대비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게 있다면 과거에 배웠던 내용보다는 상당히 컴팩트하게 스피디하게 나간다는 것이고 근데도 실은 더 빨리 쫓아가 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대학에 대한 걸 보면 미국에서 EE라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학과라고 EE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학과에 보면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대부분의 인제 학점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1 학기에 다 운영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 내용 커버하는 거에서 이게 2 학기 정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량 자체가 쪼끔 쪼끔 루 루즈하게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 학기 안에 컴팩트하게 우리 전통과는 한 번 한 적도 있었는데 학생들이 부담이 좀 많아 가지고 약간 한 1.5 학기 정도로 이렇게 쪼끔 스프레딩 시켜 놓는 과정이고 아마 제가 이 과목 강의를 옛날에는 제가 할 때는 그냥 우리 학과만 하다가 몇 년 전서부터 이게 전자정보공과대학 공통 과목으로 되면서 지금 이 과목 수강도 인제 탁과 학생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서 인제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 딴과랑 거의 뭐 다시 2 학기 형태로 쪼끔 바뀐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쪼끔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아 뭐 진행을 하다가 뭐 학생들이 좀 진행되는 걸 보고 그다음에 딴 분반하고도 일단 그거를 좀 맞춰 가면서 좀 진행을 좀 조절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아 이게 같이 볼까요? 저 혼자 보고 나서 얘기하려니까. 그다음에 강의에 대한 게 이게 제가 사실 요 강의를 한 2년 전에 찍어 놨어요. 코로나 때문에 찍어 놓고 하고 나서 강의 이거를 못 썼을 거예요 제가. 제가 학과 PD를 하면서 딴 과목 맡느라고. 근데 이 과목에 대한 걸 제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앞에서 끝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기 상원 민 해서 찾아보시면은 한 2년 전 거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은 회로 이론에 대한 것이 다 올려져 있고요. 오늘 이렇게 쭉 또 보다 보니까 챕터 1이 아마 제가 그냥 오프라인에서 그냥 강의하고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 1 제가 오전에 찍었는데 그걸 좀 이따가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공지를 다른 과목에다 올려 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깐 이 링크도 어 다른 과목에 다 있어 가지고 그런데 가능한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수업에 대한 거를 가능한 한 전부 다 클래스에서 출석을 그냥 봅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그냥 보게 되면 제가 클래스에서 여러분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볼지를 못해요. 근데 클래스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 링크 통해서 수업을 들으면 출석 체크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출석 체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1 주차 이번 거는 그냥 좀 늦게 올리긴 하겠는데 제가 만약에 실시간으로 줌 링크를 해 놨으면 실시간 줌 링크를 클래스 통해서 들어오시면 전부 다 출석 체크가 클래스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이렇게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클래스 통해 가지고 링크 접속해서 들어오시고 거기에 출석이 만약에 미진하게 안 돼 있거나 그러면은 꼭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출석 체크에 대한 건 클래스에서 자동으로 올라오는 출석으로만 그냥 출석을 간주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온오프 수업을 가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에 원래 시간이 요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인데 요 시간에 시험을 볼 거고요. 퀴즈도 실시도 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상에서는 시험 보는 건 분명하고요. 온라인 상에서도 제가 가끔 이제 수업을 한다고 하면서 퀴즈를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 시간은 '요 시간은 내가 수업 시간이구나.'를 늘 생각을 하고 계시고 뭐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 그냥 뭐 '수업이 이번에는 그냥 녹화 강의로 진행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퀴즈하고 레포트는 제가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과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럼 과제에 대한 걸 업로드하고 파일 크기가 큰 경우에는 웹디스크에다가 올려주시고 제가 웹디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아 만들어 가지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웹디스크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파일을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클래스를 주로 쓰는 거고요. 클래스를 써야지만 여기 여러분이 제출 시간이 여기 그대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클래스에다 쓰고 미진한 경우에 너무 커 가지고 조그만 거는 여기다 올리시고 어 뭐 요약본 같은 거 그러고 난 다음에 큰 거는 다시 웹디스크에다 다 올리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레포트를 하는데 나중에 제가 레포트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레포트를 이렇게 이쁘게 쓰는 걸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문제 푸는 그냥 레포트처럼 풀면 되고요. 대신 어디에다 뭘 풀었는지는 보여주셔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그걸 스캔 뜨거나 뭐 픽처 찍어 가지고 PDF로 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고요. 가끔 보면은 업로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 파일은 아 제가 이전 거를 다시 또 확인할 겁니다. 그걸 악용하지 말라는 거죠. 뭐 만약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평상시에 잘 올렸는데 그 경우만 잘못 올렸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런 거에 대한 거는 제가 한번 그때 해당하는 친구한테 메일을 보내서 "야 네 거 안 됐으니까 그거 지금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 하면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레포트 낸 거에 대한 것을 '아 레포트 냈으니까 버려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레포트를 이렇게 좀 모아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제가 인제 이 채점하다가 '야 이거 레포트가 지금 안 읽힌다.' 그렇게 내가 메일을 보내면은 그 친구 거는 다시 저한테 보내주시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든 다른 방법을 해 가지고 좌우지간 제가 볼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게 수강 인원이 점차 많고요. 제가 이 어 어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레포트 채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레포트 채점을 예를 들면 뭐 100 명이다. 100 명이면 레포트 1은 20 명만 채점하고요. 그다음은 20명 채점하고 그다음 20 명만 채점해서 전체 거를 채점을 합니다. 물론 미제 출자에 대한 건 다 빼 버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약간 이 친구 한 것이 너무 좀 의심쩍다. 그러면 역트레이스를 제가 좀 합니다. 그래서 다 감점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모든 친구들이 다 잘 낼 거라고 제가 간주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하고요.
근데 하나 좀 의심스러우면 다 트레이스해서 역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레포트에 대한 거는 뭐 교수가 채점 안 하니까 뭐 요건 이렇게 해도 누락 2번에 살짝 누락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잘 제출을 해서 서로 신뢰가 되는 그런 수업이 진행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험은 제가 3회를 볼 예정입니다. 3회를 보는 거 5주 차에 한번 볼 거고요. 10주 차에 보고요. 그다음에 15주 차에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3월 30 날이고요. 이때 배점은 20%가 됩니다. 10주 차는 뭐 30%가 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시험이 이제 50%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시험을 좀 망쳤어도 파이널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뭐 파이널 시험만 잘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파이널 시험을 여러분이 잘 봤다는 얘기는 앞에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숙지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사실 이 교과목의 특성을 쭉 보시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뒤에 갈수록 내용이 뭐랄까요? 조금 힘들어져요. 앞에 내용은 정말 쉬워요. 근데 그 기본 컨셉을 적용하는 소자라든가 전원이 좀 달라지는 형태이고 해석하는 수학 자체가 곱하기 나누기에서 미적분이 더 들어가는 뭐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조금 미진하면은 뒤에 가서 잘 캐치업을 하시고요. 사실 앞에 나와 있는 오hm 법칙, 키르호프 법칙이 끝까지 써요. 회로 이론은 기본적으로 오hm 법칙 하나만 갖고 나서 모든 걸 다 해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크닉을 조금 어떻게 적용하느냐지. 그러다 보니까 앞에 조금 잘하는 친구 가서 뒤에 가서 또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잘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적 뭐 수업도 하기 전에 성적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상대 평가를 할 거고요. 2학년만 정상적인 상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3학년, 4학년들은요. 따로 3, 4학년은 별도로 해 가지고 상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3, 4학년들은 최고 학점은 A0입니다. 뭐 2학년들은 가장 이제 프레시하게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요. 3, 4학년들은 기본 베이스가 이미 1년이나 2년을 갖고 있는 상태라 사실 조금 스타트 라인이 좀 다르죠. 스타트 라인이 다르지만 끝에 가서는 뭐 똑같이 했다 하더라도 사실 2학년들 같은 경우 좀 이 선배들한테 치이는 경우에 대한 불합리함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제가 그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겠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꼭 이 과목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저는 그 여러분이 그 자기 주도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능력을 키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링크를 안 보고 나서 '내가 스스로 그냥 공부하겠다.' 난 그걸 더 높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인제 출석 체크 때문에 그건 꼭 보셔야 되고 이게 습관적으로 학생들 하는 걸 쭉 트렌드를 보면 뭐 제가 말을 천천히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1.25 배속, 1.5 배속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옛날부터 인터넷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 그게 되게 익숙하다 보니까 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깐 뭐 그냥 딱 스피디하게 해 놓고 나서 듣는 건 나쁘진 않고요. 그렇게 듣다 손치더라도 공부해야 되는 문제 풀이에 대한 거라든가 회로에 대한 해석, 이해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잘 갖춰 나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좀 모르거나 그렇게 된 거에 대한 것은 저한테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저도 회로 이론은 회로 해석이 제 전공은 아닙니다. 저도 인제 네트워크이 제 전공이라 막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저도 좀 헤매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제에 대한 걸 물어보러 오실 때에는 푸른 거를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얻은 문제가 지금 내가 어디가 막혔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갖고 나서 저도 같이 캐치업을 해야지 뜬금없이 그냥 하나 딱 갖고 와 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공부한 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요 부분에서 요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혹은 요게 문제 푸는 과정에서 난 이렇게 풀었는데 답은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렇게 갖고 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서로 이야기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질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알아야지 질문합니다. 모르면 질문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많이 어 좀 뭐랄까요? 트레이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회로 이론이 이 회로 인제 모델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모델링 한 걸 인제 저쪽 넘어가서 수학으로 풀어요. 수학을 푸는 과정을 몰라 가지고 회로 해석을 못하면 안 됩니다. 수학을 풀고 난 다음에 반드시 회로를 해석하야 하셔야만 돼요. 이 과목의 큰 목적은 회로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인제 수학이라고 하는 툴을 갖다가 저희가 쓰는 거죠. 근데 수학에 대한 거 할 때 여러분이 수학 문제 옛날에 풀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눈으로 풀면 안 됩니다. 눈으로 풀면은 이해를 하는데 막상 손으로 풀으려고 하면 못 풀어요. 그러니깐 반드시 손으로 푸는 거를 습관을 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레포트에 대한 얘기 뒤에 가서 할 텐데 레포트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 손으로 잘 푸는 과정을 인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요 내용까지가 강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몇 가지 요렇게 쪼끔 2 학년들 전자통신학과 학생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좀 코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학년들 인제 어떻게 보면은 전공에 대한 거는 처음 접하는 시기잖아요. 이제 교양 과목에 대한 거 많이 했었는데 그다음에 기초과학 과목에 대한 걸 했었고요. 2-3 학년 교과목, 4 학년 교과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갔네요. 음. 자,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1 학년에 보는 게 인제 교양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MSC라고 해서 배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기초 교양하고 기초 과학입니다. 기초 과학. 이게 기초 과학 과목이에요. 그래서 사이언스에 대한 매스 사이언스라고 해서 보통 BSM이라고도 해요. 베이직 사이언스 매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교양까지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상위 올라가는 것이 그다음에 하는 것이 또 베이직 디자인을 또 하죠, 여러분이. 베이직 디자인. 공학 설계 입문 과목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과목을 기초로 해 가서 2 학년에 전공 기초 과목을 다룹니다. 전공 기초 과목. 그다음에 쪼끔 뭐 코어 과목이라고 할까요? 전공 코어 과목에 대한 걸 전공에 대한 걸 다루고요. 그다음에 위에 가서 인제 심화 과정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학년으로 따지면 2 학년, 3 학년, 4 학년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요 2 학년, 3 학년에 있는 교육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저희가 서브젝이라고 하는데 엔지니어링 서브젝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인제 여러 가지 설계에 대한 요소 설계에 대한 교과목을 배워요. 그다음에 이걸 다 해 가지고 여기서 배우는 하는 것이 이제 캡스톤 디자인입니다. 캡스톤 디자인이에요. 캡스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3 학년 2 학기에 예비 캡스톤이라는 과목도 우리 과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목의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캡스톤 디자인에 보면 이게 캡 플러스 스톤이에요. 어 어 돌에다가 캡을 씌워서 조금 만드는 게 캡스톤 디자인 과목입니다. 원래 캡스톤에 대한 어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애들이 만든 용어예요. 자, 이렇게 과목이 쭉 있는데
전 세계에 저희가 예를 들면 의사, 그다음에 변호사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면 2, 3, 4학년까지 다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에요. 다. 법조이나 의료 쪽은. 근데 사실 공학도 똑같아요, 실은. 외국에서는 공학할 때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거의 없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 대학도 여러분 커리큘럼 보시게 되면은 쭉 들어가서 4학년에 가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이외에는 전부 다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문인 양성이에요. 이게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링이 우리는 영어로 하면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링을 키우는 거야. 이게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링. 그래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링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이 사람네들이 법적으로 만약에 의사나 변호사 아닌 사람이 법률행위, 의료행위하면 구속되듯이 외국에서 웃을지 모르겠지만 엔지니어 아닌 사람이 엔지니어 활동하다가 엔지니어를 차하면은 구속됩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의 미국 거의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졸업하는 학생 비율도 우리나라는 공학이 30% 이상을 졸업하는데 1년에 외국은 OECD 국가 전부 다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공학에 대한 사람들이 정말 교육을 타이트하게 시키고 어렵게 시킵니다. 저게 오리지널 엔지니어링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교과목을 선택한다? 미안한 얘기인데 그렇게 교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저기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는 2, 3학년 코어 과목이 자기 선택이 없어요. 4학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일부 과목을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전공이 이 정도 하고 나서 이게 내 전공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2학년 과목은 지금 현재 2학년 과목은 다 수강하셔야 돼요. 3학년 과목도요. 다 수강하셔야 돼요. 미안해라. 이제 학기 시작해가지고 좀 놀아볼까 하는 친구한테 좀 미안한데 저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썼습니다만 요즘 이제 우리 4학년들 학생들이 보면은 나는 뭐 취업 준비할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나는 졸업학점을 다 채웠으니까는 4학년에 교양으로 다 들을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학교 오기 전에 그 회사에서 그 학생들 신입사원 인터뷰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 합니다만 저 LG 고용계약형 프로그램 할 때 거기 제가 운영하면서 LG랑 같이 그 LG전자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학생들 뽑는 걸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취업할 때 우리 딱 면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성적표입니다. 성적표에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공학 전공 과목을 충실히 이수를 했는가를 제일 먼저 봐요. 그다음에 보다가 2학년 과목인데 4학년에 들었네.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일단. 이건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보게 되면 교양 과목으로 전부 다 들었어. 예를 들면 전공을 많이 이수했는데 얘는 학점이 뭐 3.3이야. 교양을 완전히 채워서 얘는 4.3이야. 안 뽑습니다. 이런 학생은요. 전공을 충실하게 많이 들은 학생을 뽑죠. 왜? 와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들은 풍월이 있다 보니까는 전공을 많이 수강한 학생을 뽑아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이수한 친구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친구가 9학기야. 왜 한 학기 더 했지? 학기가 왜 초과했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학점이 이상하게 일부 학점이 툭 떨어져 있어요. 괜찮다가 뚝 올라가 있다. 어느 학기 이때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봐요. 그 다음에 중간에 휴학한 기간이 있는지 왜 휴학을 했는지 그냥 중간에 이게 연속성이 있는 게 중요해요. 뭐 그 연속성에 대한 것에 그 기간 동안 내가 뭐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어 갖고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그 이미지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 성적표에 대한 레코드 남는 거를 여러분이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목 수강에 대한 것이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별로 뭐 대충 듣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2, 3, 4학년까지 충실하게 들어야 되고 진정한 취업 준비라고 하는 거는 4학년 교과목이에요. 4학년 교과목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4학년 전공 과목에서 그렇게 학생들을 심하게 이렇게 막 레포트 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2, 3학년은 조금 심하게 다루죠. 2, 3학년은. 그래서 조금 그 2, 3학년의 로드를 생각하고 4학년 전공 피해야지 그렇게 하기보다도 4학년 과목은 좀 여유 있게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은 난 소프트웨어 안 할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2학년 학생들 특히 지금부터 하시면서 원래 1학년 때 배우는 그 컴퓨팅의 랭귀지를 가지고 나서 단순 문법 하나 이렇게 몇 가지 익히는 게 아니라 웬만한 프로그래밍은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역량을 키우셔야만 됩니다. 이게 상당히 그게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리눅스를 조금 쓰는 걸 제가 권장합니다. 리눅스에 대한 거. 이게 우리가 하는 영역 자체가 조금 상위의 소프트웨어를 다루기보다도 저렇게 보면 하드웨어랑 약간 연관되어 있는 혹은 통신이라든가 컨트롤이라든가 신호 처리라든가 뭐 이런 거 연관되어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플랫폼을 쓰는데 그 플랫폼들이 거의 대부분이 리눅스 기반으로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쓰는 안드로이드 폰도 보게 되면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TV로 나오는 것들, 지금 LG 삼성에서 나오는 스마트 TV 플랫폼도 전부 다 리눅스 기반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눅스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쓰는 거에 대한 걸 하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요즘 파이썬 많이 쓰니까 프로그래밍 하나 써가지고 회로 해석에 대한 거를 해오는 거 이런 것도 좀 냈었는데 요즘은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아까 요 있기예요. 4학년의 교양과목으로 수강 신청하는 것이 자신의 취업 진학 진로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어, 전체적으로 전공 과목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 내용을 제가 늘 드리는 건데 2학년 1학기 성적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4학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아닐 것 같지만 진짜 그래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샘플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성적 변화에 대한 걸 뭐 이미 학생을 제가 그냥 샘플링 한 겁니다.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보니까 요 정도 등수에서 1학년에 요쪽에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3.09로 요 정도 포지셔닝 했는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 학생 볼까요? 2.7이었는데 조금 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5 오히려 앞에 있는 학생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상태를 그냥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앞에 2학년 1학기 때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2, 3, 4학년이 거의 그냥 가요. 또 볼까요? 이 친구는 성적이 점점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적이 올라와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학기에는 1점대, 3점대, 3.31을 했어요. 근데 3.31이었는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 3.14, 그다음에 3, 4.23.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이제 피치를 올렸네요. 3학년에 피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성적이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진짜 노력 많이 한 거예요. 64등에서 5등으로 올라갔잖아요. 진짜 노력한 거야.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어떤 이유인지 간에 1학년에 반수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반수를 해가지고 망한 거죠. 반수를 성공했으면 다른 학교를 갔을 텐데 아직 반수를 해서 실패를 해가지고 아마 저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일부 그런 여보세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언니 문만 열어도 나쁘지. 오케이, 오케이. 네. 하고 다른 학교 가려는데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이분에 수업하는 학생들도 수업 듣는 학생도 그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만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2학년 1학기에 4.26으로 포지셔닝을 했는데 거의 그쪽 한번 1등도 했었네요. 그렇게 그냥 쭉 끌고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 2학년 1학기 성적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2학년 1학기의 성적을 딱 잘 받으면 그냥 그게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부에 대한 거를 집중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 패스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 내용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 한 5년 이렇게 10년 5년 정도 선배들에 대한 커리어 패스를 보면 보통 이제 4학년 마치고 나면 거의 대기업을 많이 선호를 했습니다. 대기업 선호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커리어 패스를 쭉 이어나가는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대기업 갔다가 이렇게 커리어 패스 이게 가장 희망하는 패스였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공기관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공공기관, 공무원 기업 쪽. 지금도 뭐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식에 대한 트렌드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봐도 대기업에서 시작하는 게 전혀 나쁘진 않죠. 근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4차 산업이란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5G, 6G의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한 걸 쭉 얘기를 쭉 나오는데 이쪽에서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 5G 이동통신망은 사실 이게 사설보다 퍼블릭 구스가 많아요. 공익 목적에 대한 것이 많아요. 퍼블릭 구스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IoT라든가 자율주행 차량 이런 것이 이제 서비스예요. 그다음에 뭐 브로드밴드,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대한 것이 있는데 뭐 AR, VR 같은 거, AR, VR. 여러분들이 많이 쓴다면 AR, VR 서비스에 대한 거죠. IoT에 대한 거 하면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아니, 진짜 오빠 오면 나랑 먹자 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 IoT랑 연관돼 가지고 진짜 상욱 씨랑 밥 먹을래? 여기 보면 이제 빅데이터도 같이 나오고 뭐 이렇게 발전합니다. 스몰 AI 기법 써가지고 프레딕션하기 위한 정보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거가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보게 되면 스마트폰으로는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별로 없어요. 스마트폰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사실 이 5G 서비스라는 게 딱 쓸만한 게 일반 학생들이 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LTE급만 해도 충분히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한 이 5G라고 하는 기술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사회의 변화가 있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집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도 쏠리고요. 정보도 한쪽으로. 뭐 돈뿐만 아니라 사실 전부 다 이제 다 쏠리게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커리어 패스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용 유지를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고용을 유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고용을 유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프로젝트 필요할 때마다 어떤 전문가들만 필요로 합니다. 그럼 전문가들 집단만 데리고 나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밑에 여러분이 이제 대학 딱 졸업해가지고 여기에 스타트 라인에 옛날엔 대기업 가서 내가 조금 뭐 좀 배워서 일을 하지 뭐 이런 것이 많이 줄게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어 패스를 짤 때 여기에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간의 그 인턴십을 좀 오래 해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과거에는 회사에서 뽑아서 인턴십을
오랫동안 시켜가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점점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데가 과거에는 공채라는 걸 통해서 과거 뭐 5년 전만 하더라도 공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인턴십에 해당한 만큼 뭐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을 많이 시켰죠. 신입사원 교육서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인턴십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회사에서 그 충성도 높은 직원들로 이제 쓰는 거죠. 이런 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을 거야. 그럼 나는 편의상 제가 뭐 그냥 연봉으로 했을 때 나는 나 5천만 원 받고 싶어 라고 씁시다. 연봉으로. 뭐 연으로 해가지고 연봉으로 5천만 원. 자, 나는 월급을 5천만 원 가져가지만 회사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라요. 회사에서 이 사람을 때문에 4대 보험 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양반한테 줘야 되는 여러 가지 뭐 물세, 전기세, 뭐 가스값, 그 다음에 뭐 교통, 뭐 차량도 제공해 준다면, 그 다음에 혹시 식사까지 제공은 점심 식사값,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건물 사용하면 내가 내는 임대료도 전부 다 직원으로 하게 되면 이게 꽤 다 갑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는 보통 1.5배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의 뭐 그냥 제가 2배라고 간주할게요. 그럼 1억을 쓰라는 거예요. 연. 이 사람이 5천만 원 가져가지만 이 사람한테 회사에서 생각하는 건 1억이야. 그러면 회사에 1억을 벌어줘야지만 내가 5천만 원 가져가는 게 정당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물건 파는 거는 마진이 10%예요. 사실 마진 10%도 이 제조업에서 하드웨어 쪽은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10억을 팔아야 1억 마진이 남아요. 그럼 10억에 대한 마진을 10억 매출에 1억 마진을 했을 때 내가 가져가는 게 5천만 원이 돼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아니 더 직접적으로 비용은 이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고용을 유지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교육비라든가 이런 거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자마자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뭔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뭔가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이 어떻게 뽑습니까? 어, 당장 작년 신입사원 뽑을 때부터 나타난 걸 보게 되면 신입사원을 뽑는데 공채가 없고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이렇게 유일하게 삼성전자 하나 남았었는데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수시 채용으로 변경 계획을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경력직을.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한 한 친구가 있고요. 어떤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직원이 있어요. 내가 갓 졸업한 친구는 내가 여기 신입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은 여기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는 자기가 경력직으로 갈 수도 있고요. 자기가 여기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신입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중고 신입이라고 표현하는데 중고 신입 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리가 더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갓 졸업해가지고 여기에 이 친구들하고 경쟁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들하고 내가 더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하기에는 이제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하고 내 커리어 패스도 잘 만들어 나가줘야만 됩니다. 현상 자체가.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내가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대기업을 공채하기 위해서 어, 뭐 어떻게 보면은 졸업을 유예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졸업 유예해가지고 스타트 자체를 대기업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5학년이 있는 거죠 우리 학교에. 뭐 많을 때는 4학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 정도로 저희가 그 졸업 유예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커리어 패스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기 앞에 제가 썼던 것처럼 내가 갓 졸업해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먼저 좀 만약에 대기업을 희망을 한다면 난 진짜 대기업을 난 고집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제가 있을 때 대기업에 오는 직원들 이렇게 우리 신입사원들 물어보면 심지어는 뭐 요즘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때는 그런 직원들도 있어요. 시집장가 잘 가기 위해서 대기업 오는 친구들. 자기가 상대 부모님한테 내 직업이 내가 다니는 회사가 무엇입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장가 시집 가고 난 다음에 바로 회사 간두고 자기 일을 하고 싶은 하는 친구들도 제가 보긴 봤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학생들이 일단 선호하는 데가 일단 대기업이 주로 많았었어요. 근데 대기업도 이게 조금 이런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이거에 대한 가는 노력도 하긴 하겠지만 커리어 패스를 중소 중견기업 요즘 중소 중견기업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중견기업 같은 경우도 월급 많이 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도 있고요. 근데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고생을 많이 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워라벨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요 워라벨에 대한 거를 젊었을 때는 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나이 먹어서 좀 여유 있게 지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데일리, 만슬리, 이 이얼리 아니라 라이프 관점에서 워라벨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는 패스가 이제 대기업을 선호하지만 맨 처음에 스타트하는 거를 이렇게 나와 있는 중소 중견 스타트업으로 다니고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고 능력을 좀 갖추게 되면 그때 뭐 대기업을 가든 아니면 내 일을 하든 뭐 그런 형태로 좀 많이 변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전자공학 하는 친구들이 전자통신, 전자공학, 뭐 로봇 하는 친구들 전자 계열이라고 쓸게요, 제가. 전자 계열이 조금 이 자동차 쪽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쪽을. 제가 공학기술과 사회라는 과목을 교양 과목으로 운영을 해요. 이번 학기도 했는데 과거에는 수강 인원이 되게 많고 그리고 요즘은 별로 없어요. 수강 인원이. 이게 4학년 교양 과목으로 제가 이렇게 개설하는데 이 과목이 이제 현대 자동차 임직원이랑 같이 수업을 해요. 근데 현대자동차 임직원이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강의에 대한 걸 듣는 거를 이제 원격 접속해서 듣는 건데 이걸 들어보면 과거에는 기계과 출신하고 이제 전기과, 전기전자 계열, 전기전자 계열 학생은 뭐 많을 때는 뭐 8대2 비율로서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역전됐어요. 2대8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뷰를 자동차 회사도 좀 많이 좀 보라. 자동차 관련 업체들도 많이 좀 봤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은 임기가 끝났습니다만 현대자동차 1차 벤더인 회사에 사회이사를 했었어요. 일본 자회사였는데 내가 왜 6천억 정도 하는 코스피 기업이야.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비 사우디가 정상 상장사였고 한 20년 전부터 상장돼 있는 회사인가? 하는 근데 제가 사실 자동차 회사에 제가 사회이사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전기 자동차 쪽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4년 전 뭐 그때였으니까 4년 전, 5년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이 전기 자동차도 있고 기존의 자동차 하는 데에서도 전기 계열, 전기에 대한 것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저기 전장에 대한 그 비클라 사업본부가 매출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LG전자도 거기에 내에서 그 파트너가 자동차인 쪽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이 전기전자라고 해서 옛날엔 전기전자에 대한 시장이 꽤 있었어요. 이쪽 시장이 많았고
이것만 가지고 넣어도 밥번 충분했는데 이게 좀 많이 줄었어요. 이 코아 시장이 좀 줄은 건 사실이에요. 통신 쪽도 많이 줄었고요. 근데 이거랑 같이 하고 싶어하는 융합해가지고 연합해하고 하는 데가 많이 원하고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면 뭐 정수기 업체, 어느 정수기 업체는 그 안에다가 뭐 IoT라는 기능을 집어넣어가지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면 뭐 배터리 관련한 거, 배터리가 우리가 여태까지 배터리라고 하면 배터리 집어넣고 나서 끝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진단 기술 넣어가지고 이제 얘가 얼마만큼 남아 있고 뭐가 불량인 거에 대한 거 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도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리어 패스를 생각할 때 이 전기전자 분야, 우리 코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이랑 연관된 것도 좀 보면서 시장을 넓히길 바라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데가 정말 많아요. 플러스 글로벌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냥 글로벌하게 그냥 뭐 미국, 유럽 같이 선진국 가는 것도 있고요. 우리보다 약간 아래인 개발도상국가 가가지고 내 꿈을 펼치고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을 우리 선배들이 본 시장은 진짜 딱 편협하게 봤어요. 왜? 그 시장만 해도 충분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서 꼭 선배들이 갔던 거에 대한 거를 고집하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지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지금 2학년이니까 조금 2학년, 3학년, 4학년 지내는 동안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는가? 학생들 취업 진로, 그다음에 진학기에 대한 진로를 쭉 진행을 하면서 내가 느낀 건데 자기의 목표를 일찍 가질수록 좋다. 목표 설정은 빠를수록 좋은데 없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목표 설정할 때 이게 뭐 마땅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뭐 2학년, 3학년 지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이거에 가장 극도로 큰 데가 이제 4학년 취업하던 시기입니다. 4학년 이제 취업 시즌이 되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죠. 이게 미래 불확실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 큽니다. 뭐 근데 뭐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한 게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아버지가 기업을 하나 딱 갖고 있는데 그게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상황이니 그건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놓고 나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2, 3, 4학년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니는 동안 이제 재학 기간 동안 조금 코스웍도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요. 근데 코스웍에 대한 거는요. 좀 3학년 갈수록 더 부담이 됩니다. 지금이 제일 한가할 때입니다. 2학년 지금이 가장 한가할 때고요. 3학년, 4학년 되면 코스웍이 점점 많아져요. 물론 4학년 때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코스웍에 대한 부담도 있긴 하지만 자기가 별도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능력 향상에 대한 걸. 별도 능력 향상에 대한 게 우리 학교 뭐 교육혁신원도 있고 교육혁신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학교육혁신원도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캠프를 많이 합니다.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교과 과정인 거죠. 교과 학점으로 매기지 않고 비교과 과정으로 여러분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뭐 최근에는 그 네다카드닷컴에 대한 거를 우리 학교 대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뭐 자바 교육, 리눅스 교육, 뭐 CCNA, 그다음에 대분해 뭐 이런 걸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교내 것만 아니라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정말 바빠요, 여러분들이. 방학 때 가서 하셔도 좋고요. 방학 때 가서 이런 거에 대한 노력도 해보시고 뭔가에 대한 거를 있으셔야만 돼요. 그러기 위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태도가 적극적이셔야 돼요.
요즘 학생들이 보게 되면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이제 생각도 많고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팀워크가 좀 떨어지고 팀 구성할 때 학생들이 문의 오는 게 보게 되면 "아 나 팀 구성을 잘못할까 봐 나 혼자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오는데 요즘은 개인이 하는 프로젝트라는 게 없어요. 거의 다 팀 단위로 하고 있는 형태다 보니 팀을 구성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여러분이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뭐 마음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아 가지고 아니면 안 맞아도 안 맞는 사람하고도 내가 일을 해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노력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미국 대학에 가 가지고 있는데 그 연구년 나갔을 때인데 거기에 어느 대학에서 한국 학생들이 한 4-5 명이 와서 거의 캡스톤 디자인을 하겠다고 4 학년 여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미국 교수가 한국 학생들을 나는 '아 저 양반이 우리 한국 학생들을 한 팀을 만들려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 각 팀에 외국인 미국 애들 팀에 한 명씩 집어넣고 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했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미국 애들은 그럼 뭐가 좋지?'라고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사실 꽤 오래전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이전이었기 때문에 어 미국 애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외국에 기업하고 외국인하고 인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을 텐데 졸업하고 가면. 그때 미국 애들이 생각하는 '외국인들하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한다.'는 생각으로 자기네들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힘들지 않았느냐? 그 힘들었다고는 하죠. 언어도 문제가 있었고 근데 언어는 오히려 문제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친해지고 나니까 뭐 바디 랭귀지도 하고 한국 애들이 아무래도 영어는 좀 서툴잖아요. 그래도 뭐 의사 표현하면서 인제 눈빛만 봐도 인제 얘가 뭘 얘기하는지 띄엄띄엄 해도 다 알아듣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외국인이 한국말 좀 띄엄띄엄 해도 얘가 뭘 원하는지 아주 깊은 속내는 몰라더라도 뭐 급하면 다 우리 알아듣듯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팀을 구성하고 내가 뭔가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가 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능력 키우고 내 꿈을 실현하고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에 대한 것을 좀 깨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극적이고 그동안 좀 샤이하다 그러죠. 부끄럼 많이 타고 좀 그런 성격이어도 조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 잘 하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그래 갖고 그 적극적인 자세 바꾸는 것이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맨 처음 한 번만 바꾸면 그다음부터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 여러분 첫날 지금 얘기할 거는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제가 항상 온라인 수업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라고 하면 질문들을 잘 안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교수님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제가 잠깐만요. 내가 볼륨을 작게 해놔 가지고요. 네 네. 말씀하세요. 아까 추천해 주셨던 교재 좀 잘 아 모르겠어서 한 샴 번만 더. 시리즈요? 네네.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은 음 구글 닷컴에 들어가서 샴 있잖아. 샴 시리즈. 문학 시리즈 아닌데. 이게 출판사가 맥그로 힐이에요. 어, 그럼 여기 나오죠. 이런 책이 많아요. 이게 에듀케이션 디퍼런스 샴 왜 이상한 이거는 이 나라 책인가 보네. 아이
이 책으로. 이게 지금 제가 사이트가 이게 영어 사이트가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매크로 힐 여기 있다. 여기 매크로 힐에 들어가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다 있어요. 디지털 공학, 전자기학, 뭐 공학 수학, 그다음에 뭐 매트릭스, 뭐 이게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회로 이론을 써볼까요? 한번 소트 바이고 요즘은 이 책이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이. 응? 왜 안 나와? 일렉트리컬 서킷. 이거 아날로그 서킷 하이 퍼포먼스 뭐 이거 되겠다. 베이직 서킷 아날리시스 2011년에 나왔는데.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책이 오래됐어도 회로 이론은 관계는 없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도서관에도 이 책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 전자회로 책도 있고요. 이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VLSI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저건 아닌데. 제가 좀 찾아가지고 제가 공지를 해놓을게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이 책이 꼭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되게 많습니다. 또 한 친구가 지금 물어본 거에 3, 4학년의 경우 이전 박점 미수하는 경우에도 별도 상대평가, 네, 별도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미수해가지고 F를 받던 미수로 됐던 관계없이 전부 다 3, 4학년은 최고 학점은 A0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학생이 있어요. 업복하게 돼가지고 전혀 수강한 적이 없었고 좀 뭐 선우수를 좀 바꿔서 들을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내가 2학년 2학기 과목도 좀 억울하다. 그런 친구들은 제가 괜찮습니다. 그 친구는 저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냥 정상적인 2학년 학생들하고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3, 4학년은 A0 최고가 그렇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겁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오케이. 뭐 수업 끝나고 나도 질문하실 분 하시고요. 저도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어, 어저께 제가 줌 강의 링크도 보내놓고 다 했는데 이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다 공지해놓고 1차 시 1회차에 대한 것도 그거 링크를 걸어놓은 바람에 막 부랴부랴 막 저도 막 급하게 진행이 돼서 저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뭐 실수하더라도 옛날 같았으면 제가 막 화를 낼 텐데 지금은 화를 안 내고 아주 실수한 거에 대한 것이 뭐 타당한 실수였으면 얼마든지 오케이 뭐 그다음에 뭐 나중에 할 얘기는 하지만은 회로 이론 꼭 잘한다고 그래서 딴 거 잘하는 것도 뭐 확률적으로 연계돼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잘하면 좋죠. 근데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수 있죠. 열심히 안 하는 거는 제가 비난을 합니다. 딴 거 안 하고 그냥 다 놀고 다른 거 하는 것도 없이 말이야. 어? 차라리 뭐 진짜 뭐 나는 여행을 열심히 다녀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학점은 그렇게 못 받았지만 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자기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서 와가지고 그런 거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시험 3번 보면서 마지막에 그 파이널 점수 비율을 많이 두는 이유는 언제든지 공부를 끝까지 놓지 말고 하라는 뜻이니까는 열심히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그 챕터 1에 대한 거는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포트에 대한 것은 이번 주차에 올리는 거는 그냥 맛배기로 링크 이거 클래스 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올리는 거고 채점에는 반영하지 않을 테니까는 레포트는 뭐 이번 주는 그냥 여러분이 업로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걸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레포트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참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한 오프라인 수업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온라인 수업보다는요. 오프라인이 학습 효과가 좋고요. 사실 제가 가르칠 때도 보게 되면 오프라인 수업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수업 아니라 그냥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이 수강 변경을 하더라도 하는 걸 제가 더 권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뭐 첫 주니까 딴 과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권하기는 그런 거를 좀 권하는 편이고요. 뭐 영 여건이 안 되거나 난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과목을 지속적으로 들으셔도 되고 항상 공부는 내가 하는 거지 이게 교수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회로 이론을 한 10몇 년 동안 가르치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 가르치다 보니까 회로 이론 실력이 내가 느는 것 같아. 내가 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회로 이론에 대한 거 가능한 한 저는 오프라인 상으로 수강을 권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학생들하고도 같이 스킨십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걸 오히려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바로 이제 그 챕터 1에 대한 녹화 강의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클래스에 대한 링크를 통해서 수업을 들으시고요. 이번 주차에 대한 거는 제가 이번 주 이 시간에 대한 거는 원래 링크를 제가 해놨다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거는 전부 다 제가 출석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